네, 잠이 다 깼죠. 여기 혹시 경희의료원 근처에서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원 근처에. 그럼 다 멀리서 오셨나요? 아, 그러십니까? 저희 경희의료원 하면은 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한방도 있고 양방도 있고 치대도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어르신 센터 질환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질환별로 지금 의대 교수님, 한의대 교수님 이렇게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요. 지금 저희 의료원이 한방하고 양방하고 협진 시범 사업을 해요. 그래서 동일날 같은 병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박봉진 교수님께서 뇌종양과 관련돼서 개략적으로 한 3, 4년 동안 저희 환자 치료한 사례를 이제 보고 통계 자료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그러한 뇌종양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방에서는 또 어떤 치료를 하느냐? 한방 양방의 어떤 협진 차원에서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인데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뇌종양 환자들이 뇌에 있는 종양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뇌에 있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에 손상이 있게 되면 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종양으로 인해서 인지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운동이나 감각 이런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삼키는 거 또는 대소변 이런 데에도 신경학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한의과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종양의 첫 번째 선택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에 적응증이 되면은 박봉진 교수님한테 보냅니다. 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상처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합병증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게 저희 한방의 또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뇌종양 수술 이후에 환자들이 가장 빠르게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건강할 수 있는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뇌종양에 대한 한의과 치료에 대한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약이나 또는 뭐 효소, 뭐 비타민 이런 것과 관련된 생화학적인 기반으로 한 치료. 이게 이제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추나요법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죠?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뼈 맞추고 이렇게 조정하는 치료인데 그게 이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잘 되면 2019년도부터는 보험 적용이 될지 몰라요. 보험 적용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런 추나와 관련된 뭐 카이로프락틱이나 추나 이런 거 관련된 것을 이제 도수 치료라고 하는데 도수 치료 또는 수기요법이라 합니다. 그게 또 두 번째 한의과적인 치료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공이나 이런 것처럼 운동하고 같이 연계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치료라고 합니다. 에너지 치료. 그 다음에 명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완요법과 관련된 심신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뇌종양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요 네 번째 것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이후에 어떤 보행 장애가 흔히 있는데 보행 장애가 오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심한지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원인이 신경의 회복에 있다면 신경 회복과 관련된 약물 또는 침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운동요법을 같이 합니다. 머리와
그 시각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의 활동, 그 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은 같이 보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신경과 선생님도 계시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저희 의료원에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약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한방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강직이 온다거나 경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절이 이렇게 빠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평가를 하고 관련된 근육이나 관절에 어떤 치료를 이렇게 해줍니다. 저희가 병실에서도 지금 저희 입원하는 환자 중에 하나인데 어깨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팔다리를 못 쓰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근육이나 이렇게 관절이 빠져요. 근데 대부분 신경 손상 있으신 분들은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침 치료도 하고, 혹시 봉침이라고 혹시 아세요? 벌침? 네, 벌침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잘 이게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활의학과에 또 이종화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통증 조절과 관련된 부분을 또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어떤 치료 선택의 기회가 저희 의료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 환자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어떻게 먹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식사 관련된 부분들, 영양사들은 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영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할 때 막 토할 것 같거나 또는 막 체중이 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식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합한 어떤 뜸이나 침 치료, 그다음에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약물들, 이런 한약물을 써서 저희가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주의할 점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뇌종양으로 인한 어떤 신경의 장애, 그 다음에 합병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과, 한의과 선생님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신경의 회복이나 재활과 관련된 어떤 치료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장애가 생겼을 때 내가 삼키질 못해서 콧줄을 끼고 있다면 식사가 이제 콧줄 관급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또는 걷지 못하게 되면은 또 보행 도구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치료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병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 한의사 관련돼서 내 병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어떤 진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호자들이 그걸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잘 아우러지면 뇌종양뿐이 아니라 어떠한 질환도 아마 훌륭하게 어르신들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